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술라켓을 개발한 유시대가 여러분과 더불어 인생을 탁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정보, 경험을 함축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채널을 통해서 오직 시청하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겸허히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만 무수한 질병과 맞서며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중병에 대비하며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와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나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자기 보호주의에 의해서 하루하루도 행운을 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암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환자의 종합수는 약 174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수명을 평균 82세라고 볼 때 암에 걸릴 확률은 36% 정도이니 그만큼 암이 찾아보기 쉬운 병이 되고 있지만, 물론 암 생존율도 70%가량 되어서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은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암 종류에 따라서 생존율이 각기 구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두고 차라리 만성질환이라고 병명을 고쳐쓰고 있듯이, 우리는 암 환자 3명 중 2명은 이미 5년 이상 생존할 정도로 의술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암에 걸리는 고통도 좀 무섭습니다만, 병치료 후 간병의 고통이 더욱 문제가 되며,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암 치료가 끝났다고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암 생존자에 대한 지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나면
개인적 만남이 불편해지고, 더구나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을 평가절하당하기도 하여 당연히 환자 취급받기 일수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암 진단이든 완치 판정이든 암이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사실이니까 생존 가능성 여부보다도 생존 후에 제2의 인생계획 구상을 하여 아예 요양병원이 아니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며 숲속에 거주할 자리를 잡고 세상과 단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에 구급 병세에 걸리는 경우에 원거리 사정으로 인해 정기적 암치료가 힘겨워지며 오히려 갑작스러운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대화가 격리되거나 보고 싶은 사람도 멀리하게 되어 심적인 우울함이 닥쳐올 수도 있으니 실제로 암 생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병원에서도 영양상담과 건강관리 그리고 운동 처방 등을 제공받고 있지만 기타 제도로서는 정신건강이나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일상생활을 환자 이전과 같이 생활하고자 한다면 건강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몸의 상태가 완쾌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탁구 생활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가벼운 조깅 운동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 탁구장에 나와 함께 탁구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도 느끼며 새 인생을 찾아갈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이고 방법이자 방편이 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통해 탁구 세상으로 오셔서 제2의 건강 인생을 시작하고 활기찬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공은 가볍습니다. 또 작습니다. 가볍고 작은 이 볼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또 삶의 건강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모멘트가 되가며 또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지금도 수많은 탁구인들이 과거에 질병을 가졌던 사람, 아니면 현재 건강이 이상이 있는 사람, 아니면 건강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직업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위치에서 우리를 탁구를 즐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왕 탁구에 입문하여 탁구 생활을 즐기는 이상 탁구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과 지식을 겸비하면서 탁구의 원포인트 기술도 함께 더불어 익혀가며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정말 알차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풍부한 탁구인으로서의 고도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행운이라고 과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에게 추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던 자신감을 가지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영구히 발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용이 안 들고 시간이 안 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신다면 저도 이 채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밤낮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간은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탁구 주요 규칙과 진행 방법 등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탁구 용어와 경기 코트 내의 규정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탁구장에서는 되는 대로 동네 탁구 치던 사람도 오고 또 정식으로 안 배운 사람도 탁구를 치고 또 지금 입문해서 원포인트 레슨 기본 자세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인데 10년, 20년을 쳐도 이 탁구에 대한 지식을 전혀 무관심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 경기를 보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트 내의 규정이 어떻고 경기 랠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경기 용어에는 무엇이 있고 등등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을 넓혀가면서 이 시간을 함께 즐기고 어디 가서든 나는 탁구인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많은 사람에게 내세울 정도의
종합 탁구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를 옮겨서 종합 상황판 앞으로 이동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한국형 특수 라켓의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탁구 일반 규칙과 탁구 용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탁구 주요 용어, 탁구를 치면서 사용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그 주요 사항이 되는, 또 혹시 일반인들이 혼돈하는 용어들을 추려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적인 주요 단위 용어들은 탁구협회에서 제공하는 규정 용어 내용을 참고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주요 용어고, 둘째는 코트 내의 규정을 말씀드리고, 셋째는 경기 랠리. 랠리는 경기하는 동안에 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랠리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탁구 일반 규칙 중에서 주요 용어는 무엇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첫째, 랠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RALLY. 한번 랠리 합시다. 그럼 랠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첫째는 볼이 경기 중에 있는 시간, 볼이 경기를 하고 있는 기간을 갖다가 랠리 중이다 이러고, 경기 랠리와 연습 랠리가 있다. 서브를 놓고 상대방이 받고 떨어뜨려서 못 받을 때까지가 한 랠리입니다. 거기서 한 랠리에서 떨어뜨리면 이기는 자가 한 점, 이렇게 해서 한 랠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경기 랠리와 그 다음에 연습 랠리, 경기 전에 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승부에 관계없이 상대의 앞에 정확하게 볼을 던져주는 것이 랠리입니다. 그것도 랠리입니다. 그걸 연습 랠리라고 하죠. 이 랠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네트 그러는데, NET, 네트는 가로망, 말하자면 가로막이 망. 예, 중간에 망사로 얽혀져 있는 긴 막을 갖다가 네트라고 합니다. 기본 탁구에서는 네트란 말이, 망을 갖다 얘기할 때는 네트고, 경기 규칙상 레트라는 게 있습니다. LET, 레트. 이 레트라는 것은 첫째, 네트에 맞고 넘어가도 네트 그러는 게 아니라 렛이라 합니다. 렛. 2번, 득점 못한 상황을 얘기하고 노플레이라. 그러니까 네트 맞고 떨어지거나 앞으로 떨어지면 실점이고, 네트 맞고 넘어가도
랠리가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거 말고 2번은 득점 못한 상황, 서브를 하는데 네트 맞고 넘어가서 그러면 이거는 서브가 아니다 해서 네트 이러는 게 아니고 let, let, 그 노플레이 이거는 다시 진행하시오 하는 let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 그러는데 네트 맞고 넘어갔다 그러니 let다 이런. 3번 경기 방해 때도 외부에서 볼이 넘어와서 경기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왔을 코트 안으로 다른 코트에 볼이 넘어와도 경기 방해입니다. 그럴 때 심판이 스톱 하는 게 아니고 let 이럽니다. 스톱이라는 일반 용어가 아니고 탁구 용어로 let, let 하면은 경기를 중단합니다. 무조건 let 소리가 나오면은 경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볼 스톱 이것이 아니고 let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4번 서비스 규칙 위반 시도. 서비스 규칙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위반했어요. 그럴 때도 홀트 이렇게 해서 실수, 잘못이 아니라 잘못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국제대회에서는 let 하면 모든 노플레이는 let다. 그러니까 서브를 잘못해서 했을 때도 let. 그렇게 해서 16cm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let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치와 게임. 여기서 매치, 게임, 어떨 때는 세트라고 부르는데 1번 게임을 세트라고 부르는 것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세트 끝났다, 2세트 끝났다. 그래서 한 게임이 끝나서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3세트를 하는 거, 5세트를 하는 걸로 계산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트란 말은 탁구 용어에는 없다. 그러니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11점 한 게임. 2번 매치는 게임이 모여된 전체 게임이다. 그러니까 한 매치는 전체의 승부를 가리는 그걸 매치라고 그러고 1회전, 2회전, 3회전 이렇게 나갈 때 1회전 게임을 한 게임이라고 그러고 2회전, 3회전, 4회전, 5회전 이 경기는 5회전 게임이다 그러면 5게임을 해야 끝나는 것이 완매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게임 합시다 그럴 때는 11점 한 게임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번 세계 선수권은 5게임 한 매치, 복식에서는 5게임 한 매치를 하고 단식은 7게임 정도까지도 합니다. 일반인은 3게임이 한 매치로 끝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3게임을 합쳐가지고 한 매치 끝내는 걸 한 게임 합시다 그래놓고 한 게임 합시다 그래놓고 11점 1회전 하는 거를 한 세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트란 말은 안 쓰니까 자기들끼리만 쓰라, 또 가능하면 쓰지 말라 하는 얘기죠. 4번 매치 포인트는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랠리로서 최후 1점으로 모든 게임은 마무리되고 매치가 끝나는 결정적 포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치 포인트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한 점을 이기고 있는 사람이 한 점을 이길 때는 끝나고 질 때는 재경기를 또 한 번 원플레이 또 한 번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코트 내의 규정이 있습니다. 코트 내
코트네의 규정에로서는 실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수가 규정 순서 위반일 경우, 규정 순서 위반이고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자기가 먼저 서브를 건다던가, 자기 규정 순서의 위반일 경우 심판은 경기가 중단시키고 다시 시작,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 이거죠. 둘째, 실수 이전의 점수는 모두 유효하다.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전에 득점한 모든 점수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실수는 그 전 모든 점수는 그대로 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탁구 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만일 첫 번째, 휴식 때 탁구공을 경기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두 번째, 휴식 때 개인 라켓은 탁구대 위에 그대로 두고 가야지 자기 자리로 탁구 라켓을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탁구대 위에 놓고 가서 휴식하고 돌아와서 그 라켓으로 그대로 해야지 다른 라켓으로 교환은 안 된다. 만일 경기 중에 3번, 경기 중에 라켓이 깨지거나 러버가 손상되어서 도저히 사용 불가시 또는 자기 자신이 라켓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 심판에게 다른 라켓으로 교환하여 주심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재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이 모든 게 지금 코트 내의 규정입니다. 코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드바이서, 충원자, 말하자면 1번, 단체전에서는 코치나 선수도 누구든 코치 옆에 다른 선수들도 단체전이니까 모여 있을 텐데 그런 모여 있는 선수들이 모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치도 하고 옆에 다른 선수도 뛰는 선수를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전에서는 2번, 개인전에서는 등록된 한 사람만, 등록된 한 사람, 말하자면 코치든 선수든 선수 중에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대리해서 등록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개인전에서는 코치를 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들어가서 타임아웃 시간에 코치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3번, 정원 시간은 인정된 휴식 중단만 가능하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휴식 시간, 중단된 시간만에만 가능하지, 경기 도중에 이 사람을 큰 소리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를 내서 코치를 하는 것은 옐로우 카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배드 매너, 나쁜 매너, 나쁜 행동. 이것은 뭐냐? 첫째, 게임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 자제시킨다. 그러니까 그 게임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에 심판이 자제시킨다. 둘째, 큰 소리로 욕설 비방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3번, 공을 밟거나 아니면 테이블 외부로 쳐버리는 것, 기분 나쁘다고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볼을 테이블 밖으로 확 쳐서 날려버리는 것, 이런 것도 안 된다 이거죠. 4번, 탁구대를 발로 걷어차고 또 울타리 친 펜스를 갖다가 발로 걷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일을 모으는 것은 안 된다. 5번, 진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자가 카운트를 정확히 불렀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진행자에게 달려들고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6번, 반드시 이러한 위의 사항이 위반됐을 때는 옐로우 카드로 1차 경고를 합니다. 옐로우 카드로 경고를 하죠.
그 다음에 2번 경고 7번 경고받은 선수가 다음 경기에 또 위반 시 아니면 연속해서 계속 위반할 시 페널티 한 점, 말하자면 한 점을 상대에게 플러스 시키니까 페널티 한 점. 또 그래도 계속하면 페널티 2점을 또 한 점을 주어서 계속 실점을 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 3번에서는 경기 랠리는 뭐가 있느냐? 시합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경기. 첫째, 심판 없는 일반 경기는 합의로 결정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이 탁구장 내에서 자기 맘대로 칠 때는 심판이 없습니다. 또 심판이 있다 해도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2번 정규 공인 시합은 주심의 결정에 의한다. 모든 시합 중단이나 시합 개시는 주심의 결정하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주심에게 항의해서 그 중단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볼을 집어치고 나가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2번 시합 속책은 언제 하느냐, 개시는 언제 하느냐. 첫째,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진행을 하고 네트를 맞았다고 해서 그것이 단절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랠리가 계속된다. 라켓 잡은 손에 맞고 라켓을 잡은 손에 라켓이 맞는 게 아니고 러버에 맞는 게 아니고 손에 맞고 넘어갔어. 손가락에 맞고 넘어갔어. 그래도 볼은 인정한다 이거죠. 3번 테이블 엣지도 테이블의 엣지에 맞고 툭 떨어졌어.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도 그거는 득점으로 인정을 한다. 단 엣지 난 걸 받았을 때는 랠리가 계속된다. 엣지 옆면을 맞았을 때 밑에 옆 가상사리를 맞았을 때는 그것은 실점이다. 그러면 엣지 튀기는 걸 보고 옆으로 맞았는지 알 수 있다. 4번 공격한 후 상대 코트까지 넘어가도 인정한다. 공격을 해놓고서 급하게 공격해서 뛰어가서 받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 테이블 안쪽으로 네트를 건너서 들어갔다. 그래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상대방이 못 받을 경우에는 인정을 하다. 5번 네트 기둥 네트봉 외곽으로 받아넘겨도 네트봉 옆으로 쳐서 내 쪽으로 다시 올렸다. 상대 쪽으로 올렸다. 그래도 이거는 득점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6번 라켓을 좌우 손 바꾸어 잡아서 볼을 넘기거나 우측에 잡았던 라켓을 좌측으로 다시 바꿔 잡아. 라켓을 좌측으로 바꿔 잡고 백헤드를 좌측 손으로 했다. 그것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7번 라켓을 허리 뒤로 돌려받아도 인정을 한다 이거죠. 3번 실수 득점이다. 실수 득점은 뭐가 있느냐. 선수가 볼을 받으며 네트를 건드리면 실수다. 그러면 상대가 득점이다 이거죠. 실수 실점인데 이거는 상대가 보면 득점이다 이거죠. 선수가 테이블에 손을 대면 실점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치고 나서 손을 테이블 위에다 딱 잡고 또 상대방 볼을 받으면서 또 손을 댄다든가 이렇게 테이블에 손을 대면 무조건 실점입니다. 그다음에 3번 라켓을 던져 공을 넘겨도 라켓을 이렇게 잡다가 우연치 않게 라켓에 맞아가지고 상대방 쪽으로 들어갔는데 라켓을 떨어뜨렸다. 그러면 실점. 공을 넘겨도 실점이다. 이거죠. 4번 천장에 맞고 상대 테이블 볼도 실점이다. 천장에 맞고 툭 들어갔다. 실내 경기에서는 천장에 맞고 들어가면 탁구장 내에는 높이가 낮기 때문에 맞고 들어가도 실점이다. 이건 서비스 테이블 바운드 없이 넘기면 실점이다. 이건 기본 상식이죠. 6번 네트 맞고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그것도 물론 실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경기 기본 규칙을 여러분들이 초보자건 중급자건 상급자건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초보자면 특히 이런 종합 상식을 모르고 우리 경기에 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공부를 어디서 공부합니까? 물론 하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종합 상식을 잘 알고 있을 때 여기서 이 채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뭐 할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묻고 그래가지고 세월을 보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이 채널에 들어와서 종합 상식을 갖다가 두터운 한 권의 탁구 서적을 본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 명료하게 2차 해설과 실습을 다시 한번 중요한 요점만 따서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좀 상황에서 랠리, 볼이 경기 중에 랠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건 여기서 주요 용어는 특별히 별도로 해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코트 내의 규정, 코트 내의 규정이다. 코트 내에 선수가 규정 순서에 위반할 경우, 말하자면 선수가 내 차례가 아닌데 자기 차례인 줄 알고 먼저 했다든가, 아니면은 반드시 서브를 갖다가 16cm 이상 올려서 테이블에 맞고 튀긴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테이블 맞지 않고 넘긴다.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러면 상대방이 준비가 돼 있다고 딱 이렇게 받을 자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서브를 넣어야지, 상대가 아주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서브를 넣는다는 거. 공격하라고 서브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았는데 먼저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는 모든 규정 위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탁구 도구에는 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자기가 신고를 한 그런 라켓만을 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도구를 갖다가 사용하고서는 반드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는 거. 그런 일반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거 더 이상 추가로 실습에 관련된 거는 없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경기 랠리에 있어서 시합 중단, 경기 랠리에 있어서 시합 중단을 시키는 것은 정규 경원 시합은 모든 시합 중단하고 속행하고 개시하는 것은 심판에만 의존한다 이거죠. 네트를 맞고 넘어지는 것도 시합 속행을 시키는, 랠리를 그대로 계속 진행시키느냐 중단시키느냐, 이것이 심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테이블에 그대로 네트를 맞고 넘어가도 진행을 시키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럼 그런저런 내용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켓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잡고 쳐고 들어가도 된다. 또 뒤로 이렇게 해서 이쪽 백을 허리 뒤로 받아도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들어가면. 근데 이렇게 치고서 탁 이렇게 쳤는데 이게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라켓을 떨어뜨리면 불합격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점, 득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천장을 맞고 들어간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그 다음에 서비스, 테이블 바운드 없이 하는 건 기본 상식이고, 네트 맞고 테이블 밖으로 나가면 실점이다. 네트 맞고 테이블 밖으로 떨어지면 실점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테이블
한쪽으로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좋은 상식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